네, 반갑습니다. 유나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조금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관련돼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유한 그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금 불안한 투심을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개별주로 봤을 때도 투심이 완전히 조금 꺾여있는 상황이죠. 차트만 보더라도 주가가 조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의 상황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네, 쫄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이하크 때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따라서 회사 측 입장과 그리고 회계법인과의 입장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거래 정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JTB 뉴스를 보면은 여기서 회사 측하고 카나리아 바이오 측, 지금 카나리 측, 그때는 디아크겠죠. 그냥 카나리 측이라 하겠습니다. 카나리 측 회사 입장과 회계법인에서 나오는 입장 차이가 생기면서 카나리 쪽에서 지인 회계사에게 부탁해서 부풀리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300억 안 되는 돈 차익 실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카나리아 바이오 투심을 죽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디아크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다른 법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에디슨 EV 주가 조작, 카나리아 바이오 관계사 구속됐다. 그래서 나오죠. 요거를 하나씩 보면은 디아크 때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다른 법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재무제표 이미 손실 처리를 하면서 이때 발생했던 그 디아크 때 발생했던 거래정지 리스크, 이때 발생했던 리스크를 아예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보여드리면은 무형자산 가치를 입증했다. 그때 당시에 디아크 때는 무형자산 가치 입증을 실패를 했죠. 조금 이견이 생기면서. 근데 이번에 가치 입증을 하면서 감사의견 적정이 나왔다. 4월 31일.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해가지고 1,436억 원을 평가를 했다. 그래서 로열티 면제법으로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을 바꾸면서 아예 나머지 IP를 사올 때 장부가 3,996억 원에 대해서 3,996억 원 주고 사왔는데, 장부가 찍혀있는 금액, 이 비용이 들었는데 이번에 로열티 면제법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1,435억 6,6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치를 그냥 낮춰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손실 처리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거는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에디슨 EV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관계사 구속, 카나리아 바이오 M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 네. 에코프로 현 대표도, 그때 현 대표는 다른 대표지만은 에코프로 대표도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5만 원에서 80만 원을 갔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나한이 대표가 구속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카나리아 바이오 M하고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관련된 인사들이 에디슨 EV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돼 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4천억의 돈을 썼습니다. 4천억의 돈. 그리고 디아크 때 한번 거래 정지를 당해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칼을 가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에디슨 EV 관련돼가지고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뭐 먼저 솔직히 파악이 안 됐을까요? 거의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찌라시성 에디슨 EV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인사들이 구속이 됐다 하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에디슨 EV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당연히 별개의 법인이죠. 그리고 뭐 디아크 때 발생한 것도 카나리아 바이오하고는 지금 현재 다른 법인이고, 최대 주주가 뭐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물량만 안 쏟아져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카나리아 바이오엠 대표가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대표 대행 체제 꾸려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정상적으로 합병이 되고 주식 배분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뉴스 나와가지고 주가 부양만 되면은 우리 주주들은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들이 솔직히 카나리아 바이오가 거래 정지가 될 리스크가 되는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현대사료 때 합병을 해가지고 52,100원을 만들고 46,650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번에 시세 탈 때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M이 5만원대나 4만원대 다 팔았어야죠. 고점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M이나 특수관계인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 M 주식을 다 해먹었다. 장래 매도하면서 다 털어먹었다. 그러면은 주가 조작이 성립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작전을 하고 세력들이 작전을 한다 했을 때 저가에서 매집해가지고 거래량 쭉 만들고 고점에서 다 털어먹고 해당 종목 수명 끝, 이게 돼야 되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52,100원이나 46,650원 최근에 고점을 만들 때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 물량 나와가지고 그냥 이자 갚는 정도, 그리고 일부 물량 뭐 서로 대주주 계열사들이 주고받는 정도, 그리고 뭐 오레고보마 IP 때문에 뭐 이렇게 주고받는 정도, 그 정도만 나왔지 장내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은 카나리아 바이오하고 현 카나리아 바이오하고는 문제될 게 없다. 근본적으로 본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4천억을 쏟아 부었는데 뭐 300억이 안 되는 돈, 뭐 200 몇십억 차익 실현을 했다. 네, 뭐 몇 프로 손해네요. 90% 손실이네요. 90% 넘는 손실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려고 하면은 카나리아 바이오엠 그리고 최소한 특수관계인들이 고점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털어먹었어야 됐죠.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 지금 원래 이렇게 조금 뭐 찌라시 뉴스가 나오고 조금 뭐 혼란스러울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레고보맙 3상 진행 중이고 4차까지 있는 DSMB 지금 3차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임상 2차에서 나온 엄청난 임상 결과, 뭐 이것까지 추적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FDA에서 진행을 하는지. 이 약의 본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왜 최대 주주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레고보맙의 IP를 가져온 이 쩐주들의 생각을 이제 뉴스 몇 개를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그래서 요거 뉴스 보시면은 에디슨 EV 대주주 5곳 주식을 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털어먹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34.8에서 11%로 9.45%에서 0.96%로 5.49에서 0%로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가 다 털어먹었죠. 이렇게 돼야지 주가 조작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2019년도에 나온 온코캐스트, 오레고보맙을 만든 회사입니다. 캐나다, 미국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그 캐나다 회사고요. 정상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이게 퀘스트 파마텍 자회사가 온코캐스트입니다. 퀘스트 파마텍이라는 회사는 캐나다에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아마 이분 관상을 보십시오. 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상을 한번 보시면은, 뭐야 이거?
관상을 보시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도 크고 머리도 이렇게 이마도 넓고 욕심이 많아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분이 이 회사 대표분이 이 그냥 단순히 뭐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사에 조금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로열티를 받아먹는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 회사에서 직접 오레고봉합을 임상까지 해가지고 다 성공해가지고 임상까지 다 성공시켜가지고 본인이 다 먹는 그런 꿈을 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에 그 라이센스 아웃도 하지 않고 원래는 중국 회사하고 조금 합작 법인 그리고 조금 돈을 투자받으면서 임상을 이어가고 있다가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뭐 조금 규제의 일환으로 외국에 투자하지 마라. 특히 서양,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 투자하지 마라. 외화 반출하지 마라. 이런 무역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 때문에 중국 회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래 딱 그 타이밍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두올물산 그 디아크 지금 그냥 다 통일해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쩐주들하고 요 세력 형님들께서 이제 실사를 나와가지고 진짜 평가를 하니까 야 오레고봉합 진짜 이거 죽이는 약물이다. 요거 우리가 따와가지고 우리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가지고 조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원래는 임상 3상에 대한 그 비용을 카나리아 바이오가 대주고 그리고 그 온코캐스트에 대한 지분을 뭐 20%라든지 이렇게 받는 거였는데 더 추가적으로 한 수 받고 조금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했죠. 더 나서가지고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차라리 그 오레고봉합 IP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 최대 주주로 너희가 올라서라.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의 지배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지배 구조로 봤을 때 이 카나리아 바이오 형님들께서는 이 오레고봉합이 정말로 오레고봉합에 거는 기대가 엄청 났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4천억이란 돈을 들면서 그리고 최대주주 자리 내어주면서 이제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해가지고 조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5만원대 4만원대 최대주주 그리고 주요 투수관계 물량이 나오지 않았겠죠.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듀얼 인더스트리 이렇게 두올 산업이죠. 디아크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KOTC 회상에서 그 KOTC 그 시외 장외 시장에서 이제 두올 산업이었죠. 그래서 뭐 거기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끝냈다, 최종 계약을 했다. 이제 오레고봉합은 카나리아 바이오 거다. 이 뉴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 주말간에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 네, 뭐 추가적으로 입장 발표가 된 것은 없지만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작전이 성립이 되고 카나리아 바이오엠 대표가 구속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특수 관계인들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고점을 만들었을 때 털어먹어야 된다. 근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앞전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그 오레고봉합에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쩐주들이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정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4만원대, 5만원 지금 4만원대, 5만원대 안 털었다고 하면은 우리 개미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조금 찌라시성 뉴스, 뭐 그래 악재 뉴스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조금 본질만 보고 가자. 오레고봉 IP만 보고 가자. 임상 이상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고 지금 4차까지 있는 DSB에서 3차까지 통과를 했다. 9월달에 4차 DSMB까지 통과를 하면은 오레고봉합은 뭐 거의 시판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차까지 다이렉트로 임상 DSMB 통과해가지고
DSM이 통과한 신약 물질이 있습니까? 없죠. 신라젠도 DSMB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다이렉트로 지금 통과한 신약 물질은 국내에선 없다. 그리고 4차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간 결과 발표 등 여러 뉴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찌라시성 뉴스에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는 대주주 형님들 모습, 움직임에 조금 대주주 형님들 어깨에 타고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조금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조금 방향으로 유추해 봤을 때 HLB가 2019년도, 2018년도 10배 시세를 냈을 때도 그때 당시에 막 옆 동네 신라젠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뭐 거래 정지당하고 뭐 코오롱 티슈진 뭐 상장 폐지 거래 정지당해 가지고 뭐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바이오투심 최악일 때 조정받았다가 10배 갔습니다. 셀트리온도 처음에 우회 상장해가지고 시가총액 1조 갔을 때 뭐 상장 폐지된다, 사기다 이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네, 말할 필요 없죠. 에코프로도 주가 조작 뉴스 나왔을 때 이 종목 진짜 2차전지 가지고 한번 해먹은 종목이구나. 이제 정말로 이거 시세 갈 일 없겠구나 했지만은 80만 원 갔습니다. 네, 주가는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저점이다. 그리고 본질, 오레고보맙의 카나리아 바이오의 본질은 오레고보맙이다. 그 임상 결과 그리고 이 신약의 가치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위너스TV 김 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